참. 러시아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국인 러시아가 작은 속국인 우크라이나를 이만큼 혼내주었으면 충분하다 생각되니 이쯤에서 철군하시오.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랑 민주화를 진행해 사는 길일 뿐이다. 우리랑 우호적인 나라 우리에게 무기 정보를 공유해 주었잖아. 러시아가 더는 승산 없는 전쟁을 끝내고 인도적 지원 줄 만큼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부패한 우크라 정부를 계속 지원하는 건 그만뒀으면 한다. 그 지원을 러시아로 좀 돌려서 우리나라와 손잡고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총동원령을 예고하며 전면전 선포를 앞둔 가운데 이제는 러시아 정찰기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덴마크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지금까지는 3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를 함몰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곧 러시아가 국가파산 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의 러시아 땅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영향력 있는 미국인들의 우크라 깜짝 방문도 푸틴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미국인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못하고 며칠 안으로 러시아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를 방문한 미국인은 바로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안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육류를 외부의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WK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졸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피란 열차를 타고 이곳에 온 이들을 만난 뒤 의료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곳 자원봉사자를 만났다고 막심 코지츠키 루비오 주지사가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쿠이츠키 주지사는 모두 깜짝 놀랐다라며 많은 사람이 루비오 일환에서 졸리를 보고도 전날 그린지 믿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졸리의 대변인은 MBC와 인터뷰에서 전쟁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민간인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졸리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세대에 미치는 충격은 못 풀린 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린이도 전란을 피해 집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이 폭격당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와 세계 각지의 많은 어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크라를 한 이는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이자 바이든 다음 미국의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지닌 인물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에 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했다고 레이디에 의해 불패통신 등 외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리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6명의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영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곳에 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의회에 초당적인 지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에 이은 승계 서열 2위로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이 부족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힘조차 떨어진 러시아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글로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곧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한국 등 몇 개의 국가의 러시아 땅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패하게 되면 무조건 100%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배상금으로 9,40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100년 전 금액이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요. 독일은 2010년 무려 92년 만에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방위군 전직 사령관인 리우테라스는 러시아가 하루에 무려 200억 달러씩 전쟁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24조 원인데요. 러시아군 20만 명을 운영하고 한 발에도 수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마구마구 쏘대니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이란 반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은 200억 달러가 아니고 200억 요구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9일째. 하루 24조 원이 든다면 벌써 216조 원의 전쟁 비용이 쓰인 셈인데요. 다만 달만 전쟁에도 러시아가 거덜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루블화로 계산해도 하루에 수천억 원이 쓰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 개시 후 일주일 만에 러시아 재산 690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고 러시아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기업 중 하나인 가스프롬은 올해 고정 대비 주가가 대략 95% 폭락했습니다. 주당 9.3달러였던 주가가 50센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루코일 역시 올해 고점인 94.65달러에서 최근 70센트 선까지 떨어지며 무려 99% 대폭락이라는 기록적인 하락률을 연출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스베르은행은 2일 하루에만 784% 폭락해 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99년 7월 2일 %가 폭락했는데요. 장중에 1센트까지 떨어지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주로 등극했죠.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요트는 독일이 뺏어 갔고, 프랑스 역시 러시아 석유 재벌 이고르 세친의 요트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의 구단주로 유명한 러시아 사업가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을 19년 만에 매각했죠. 그리고 이제는 푸틴이 러시아 땅을 한국과 미국 등에 매각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그동안 국가 파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러시아 땅 일부를 매각한 돈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택해왔는데요. 150년 전인 1867년 10월 18일은 당시 러시아 제국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당시 미화 720만 달러에 매각한 날입니다. 일테임이란 5달러의 헐값에 팔린 알래스카에서는 이후 금과 석유 막대한 양의 석탄이 나왔고, 냉전 시기에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새로서 군사적 가치도 부각됐습니다. 따라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토 매입 사례로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영토 매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중국과 러시아는 한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70년간 러시아에 속해 있던 하바롭스크 지역 중 절반을 사들이는데 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7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에 이렇게 땅을 판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30년 사용할 원유와 천연가스를 통 크게 매입하고 러시아산 무기도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해주의 땅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살던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사들이려 합니다.
시세는 면적 150만 제곱킬로미터인 알래스카를 미국의 720만 달러에 팔 당시 금 시세를 기준으로 60배의 인상분을 적용하면 2조 5천억 달러로 나옵니다. 하루 약 2,8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쿠릴 열도 4개 섬도 일본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면적 5,000제곱킬로미터 국제법상 보장된 200해리 경제 수역을 감안하면 5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를 3천조 원에 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땅들을 모두 팔면 러시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6천조 원.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으로 최소 8천조 원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천조 원이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 러시아가 시베리아 북쪽에 위치한 들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특이하게도 한국이 북극 인접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북극 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부상했는데요. 세계에서 독보적인 쇄빙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여 북극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로 만들어 주었다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북극해를 통과하는 한국과의 쇄빙 기술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북극해섬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쇄빙 기술 협력을 지속하여 북극 항로 개척을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로 인해 한국이 개입해 설치는 모습은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이미 관심에서 멀어져 흥미를 잃은 지오래고 확실히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고 몰라 신뢰를 줄 수 없는 국가와는 관심을 끄는 게 좋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